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요? 네. 최근에 이 회사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기업 가치가 뭐랄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았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아시다시피 머스크랑 현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좀 꽤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가치가 계속 오를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뭐랄까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꽤 큰 상황인데도 시장은 스페이스X를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마치 정치는 정치고 기술은 기술이다 뭐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씀이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그 어마어마하다는 가치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네, 최근에 그 내부자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 텐더 오퍼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550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됐어요. 550조요. 와. 이게 불과 한 1년 전 그때 평가액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고요. 작년 말하고 비교해도 또 꽤 많이 뛴 수치죠. 와, 4천억 달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혹시 상장된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홈디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 하죠. 아니면 P&G 같은 아주 큰 기업들보다도 높은 평가예요. 네, 그런 데보다도요? 네.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따지면 한 20위권, 그 정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중요한 건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도 한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평가라고 봐야겠죠. 이야, 비상장인데 그 정도라니 정말 놀랍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꼬인 문제 이게 등장하는 거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담긴 법안 OBBA라고 했던가요? 그것 때문에 좀 부딪혀서 머스크가 정부 자문역인가요? 그 정부 효율부 DOAG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제3당 아메리카당인가요? 그걸 만들겠다고 선언까지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 DOAG에서 나왔고 또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까지 했었죠. 네,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런 높은 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자본보다는 뭐랄까 스페이스X가 가진 좀 더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미래 가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네네. 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걸 목표로 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스페이스X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발사 비용을 정말 혁신적으로 낮춘 그 재사용 로켓 기술이죠. 그렇죠. 그 기술력은 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머스크랑 트럼프 행정부 사이가 좀 안 좋아서 뭐 정부 계약이 혹시 꺾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우려, 심지어는 뭐 최악의 경우 국유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더라도 스타링크가 앞으로 통신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나 재사용 로켓이 우주산업에서 갖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그 정치 리스크가 상쇄될 만큼 기술의 파괴력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단기적인 변수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 정치적 변수보다는 기술과 시장 장악력 그 자체에 집중한다. 그렇군요. 그럼 그 머스크의 제3당 창당 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반응 변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에는 엄청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했다, 뭐 창당은 터무니없는 일, 리디큘러스이다 이러면서 꽤 날선 반응을 보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정말 불과 한 이틀 만에 갑자기 입장을 싹 바꿨죠. 머스크 신당? 그거 위협 안 된다.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 과거에 제3당 때문에 자기가 덕본 적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진짜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3당 창당이 현실적으로 이게 만만치 않다고 봤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뭐 필요한 인프라나 자금 또 후보 요건 맞추는 거 이런 현실적인 벽이 꽤 높다고 지적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쩌면 머스크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일부러 좀 깎아내리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머스크 행보에 좀 힘을 빼려는 그런 의도. 그런 계산도 가능하겠네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머스크가 주도했던 정부 효율부 DOG의 감원 방식을 언급하면서 약간 자신과는 좀 달랐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스페이스X는 결국 그 창업자 개인하고 현직 대통령 사이의 어떤 정치적 긴장감, 이런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링크나 재사용 로켓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미래 가치, 이걸로 인정을 받아서 이런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변동성보다는 훨씬 더 길게 보고 장기적인 성장 엔진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이 프레임으로 머스크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거대 기술 기업의 행보하고 정치 권력의 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면서도 흥미롭게 얽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미래 기술 기업의 성공 방식에서 정치와의 우호적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만약에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만 있다면 정치적인 역풍 같은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